그런 걸 해도요. 왜 이렇게 저 옆에 그 치료사분이 어떻게 보면 윽박 지르는 같이 보였냐면은 너무 억압한 게 익숙해져서 또 아니에요. 뭐 막 이렇게 자꾸 해서 감정을 뽑아내기 예,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이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머리에 의식 안에 그게 떠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아, 그때 그랬지. 아마 앞으로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전에는 잊고 살았던, 아, 그때 엄마가 이랬지. 에이, 우리 엄마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약간은 힘든 시간도 거치세요. 근데 인식을 해야지만 우리가 뭐를 고쳐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때 감정도 마음껏 해보고, 그리고 또 비니자 기법을 확장하면 뭐냐면은 의자 2개 놓고 번갈아 가면서 양쪽에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엄마의 입장은 이거였고 나의 입장은 이거였고. 그러니까 분노 폭발에서만 끝나면은 사람이 막 되게 어수선해져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다스리는 작업까지는 가야 하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심리극을 통해서 마음을 비운 우리 어머님께 드렸던 실질적인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4가지였었는데요. 이렇게 4가지였어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명확하게 말하라 등등 이제 4가지 중에서 어머니께서 실제로 실천해 보시고 본인이 직접 나는 얼만큼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명확하게 말하라. 80점을 주셨는데, 그래도 후하게 점수를 주셨네요, 어머니. 예, 그래도 이제 동원이가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얘기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큰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작은 아이는 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상황인데 자기들 쉬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학교 이제 동생은 학교 단체에서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아야 될 상황이고 그 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죠? 그날이, 예. 그날 애매했어요. 저희 집도 네, 그래서. 학교는 간다고 그러지 어린이집은 안 간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 얘기 하다가 이제 동원이한테 딱 이제 집어서 명확하게 진짜 선생님 말씀 솔루션대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네.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그냥 전에는 그냥 무대보다 안 돼, 가야 돼 이거 그쵸. 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를 하죠. 네, 듣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처음에는 아이가 전혀 못 알아들을 거야라고 우리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2번째입니다. 원칙과 규칙을 세워라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90점을 주셨어요. 굉장히 잘 실천하셨나 봐요, 어머니. 지금 이제 계속 잘 실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해서 100점 원래 주고 싶었는데 제가 저 혼자 이제 아이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하다 보니까 90점만 딱 줬어요. 네네. 마음은 아니, 100점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칙이나 원칙이 좀 흔들렸을 때는 사실 동원이하고 동현이가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네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어때요? 거의 안 싸워요. 전에는 정말요? 진짜 많이 안 싸웠는데 지금 전에는 뭐 하루에 진짜 붙어 있으면 뭐 10번 이상 싸웠는데 지금은 2번도 안 싸우는 것 같아요. 큰 아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동생 이제 많이 이제 전에는 그냥 어거지로 받았는데 지금은 스스로 받아주니까 네. 금방. 네. 그만큼 어머니가 우리 동원이를 받아주니까 동원이한테도 마음의 그 폭이 그만큼 생긴 거죠. 봐요. 동생을 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네. 근데 사실 선생님 이렇게 여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적으로 시간과 어떤 이 몸이 2개가 아니니까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큰애는 공부를 봐줘야 되는데 둘째는 그 사이에 뭐 놀아달라고 맞아요. 계속 옆에서 예, 징징거리고 예. 이럴 때 정말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2 아이를 다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 정말 되게 힘든 문제예요. 네. 아이들이 아직은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는데 요즘 애들은 어려워도 무지하게 바빠요. 선생님 집에 오고 막 학원 가고 이거를 네.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애에게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 둘째가 사실 약간 걸리적거려요. 그러면 둘째가 뭔가 어디 뭐 배우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 사실 더 늦게 오거든요. 늦게 오거나, 학교보다. 그런 시간을 교차적으로 어머님이 스케줄을 짜줘서 내가 집중해야 될 때는 그래도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많은 생각이 집안일 다 해놓고 내가 편할 때 애한테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 손이 많이 가니까 내가 얘한테 집중해야 될 때 얘는 요 시간으로 스케줄을 잘 짜셔야 네.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둘이 함께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애한테 더 신경을 써야 돼요. 항상 우리는 좀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첫째를 봐주는 동안 둘째한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얘가 또 난리를 치거든요. 그럼 둘째 아이가 자기가 관심을 좀 받는다. 자기가 뭔가 집중할 게 있다.
라는 느낌을 갖게 얘가 할 만한 활동을 주는 거예요. 뭐 그림을 그리게도 주고 아니면 뭔가를 뭐 놀 수 있는 것도 주고 그러면서 거의 10분, 뭐 짧으면 5분이고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가서 들여다 봐주셔야 네. 돼요. 이렇게 엉덩이도 두드려 이거 그렸어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관심을 엄마가 나를 내버리고 형만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준다 생각하면은 계속해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여기에만 신경 쓰고 귀를 닫아두는데요. 항상 접수해 주셔야 돼요. 애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 그거 그래 그럼 엄마가 요거 하고 갈게라고 빨리 접수를 네. 해주면 덜 징징대는데 엄마가 들었나 못 그렇죠. 들었나 그러면 불안하니까 계속 징징댄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어유 이거 했어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막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거 봐주고 저거 봐.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이것도 그러니까 연습인 거예요. 이게 팍팍팍 돌아가는 것도 연습.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하다가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 고비를 넘기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다이어트도 실패하는 게 그것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고비를 못 넘겨서 그쵸. 모두가 그걸 고비를 하셔야 넘기실 돼요. 수 있게 되길 네.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많이 양보하고 또 참느라고 억눌려 있었던 우리 동원